네, 골드만삭스의 황금 양말에 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골드만삭스의 삭스가 양말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유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좋게 봤다는데 네. 좀 이상한데요? 아 그래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우리 정신 차린 건가요? 일단 국매도를 이렇게 눈여겨본 게 좀 웃겼어요. 저는 이제 내년 6월까지 국매도를 금지한 게 네. 보통 그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뭐 자기 가격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원래 공매도를 없애는 걸 싫어한다 보통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주가 상승에 한국 증시만 놓고 보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산주 특히 이쪽으로는 더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 이쪽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실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해외에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분은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뷰한 분이 알고 보니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네. 신뢰합니다. 네.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는 전 젠틀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럴 린치가 빌런입니다. 굉장히 빌런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표현이 딱히 없어서 그러는데 비방용이겠죠. 예. 골드만삭스에서 매년 11월이 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해요. 지난해도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그냥 느낌상, 분위기상, 흐름상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낮은 밸류, 그리고 2024년도에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올해에는 주가 20%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전환, 그리고 10년 내 최저치의 그 낮은 그 밸류 이 부분을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22년 11월에 이제 주가 20% 상승의 흐름을 예견했거든요. 1월부터 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나온 내용뿐만 아니고 최근래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내후년도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내년도 증시에는 2,800포인트까지 지수가 움직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GDP 상승률이 2.3%, 올해 1.4%였죠. 그러니까 총생산과 지수 생산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근거로의 데이터를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주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개선 상황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난해 22년 11월에 0.78이었는데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 0.8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그 반도체 순환 사이클이 있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2,800포인트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 덧붙여서 2025년도에는 3,200포인트까지의 지수를 예견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 그리고 일본 증권사이지만 일본 증권사 노무라타? 중에서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를 노무라타는 어디죠? 노무라. 오가치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노무라 증권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보고서들을 골드만삭스 이번 나온 그 보고서 저는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의미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골드만삭스의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방산주를 꼽았단 말이죠. 왜 방산주를 꼽았을까요? 단순하더라고요, 내용이요. 뭐요? 우리나라 뭐 분단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아주 글로벌리하게 좀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산주들 종목별로 좀 상이한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달라요. 네. 방산주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제 나온 보고서에는 부각된 보고서에는 방산주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를 얘기했고요. 반도체. 그리고 미디어 엔터를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헬스케어를 얘기했습니다. 이 업종이 내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업종의 종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제가 여기서 그냥 골드만삭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골드만삭스가 그 뭐
잘하기도 잘하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 국제유가 120달러일 때 200달러 간다. 아, 좀 지르는 경향이 있군요. 국제유가 과하게. 70달러 할 때 60달러 간다. 아. 고점과 저점을 좀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공매도 얘기가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목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 그래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 좀 좋게 평가하는 그런 뭐 증권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더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미래를 보고 오는 곳은 아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을 뭐 그냥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아니면 방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찍었을 뿐이다. 큰 의미를 둘 만한 보고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의 뭐 바구니를 봤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니까 나쁜 얘기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내부의 의견들 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믿고 선택하는 골드만삭스 너무 좋아하시네요. 러브콜 보내고 계시고요. 박수호 고수는 하나그룹주 씩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염정 고수는 국내 증시 저평가 부각될까? 테이블 고수는 한국이 잘하는 산업은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 남겼습니다. 방산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그룹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오늘 짱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